자,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부와 안전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게 뿌리부터 흔들리는 지금, 과연 돈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그 생각이 어떻게 깨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전국에 대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다른 두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한쪽은 서울 한복판에 100억짜리 펜트하우스. 근데 이게 웬일이죠? 모든 스마트 시스템이 먹통이 되고 통장에 수십억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첨단 감옥이 되어 보입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는요, 독립된 전력망과 끈끈한 공동체 덕분에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한 일상을 이어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정말 극명한 대조 아닌가요? 이게 그냥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본질을 묻고 있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한쪽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만들고 다른 한쪽은 이토록 굳건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 문제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금껏 움직여온 이제는 너무 낡아버린 운영체제, 이걸 바로 머니로직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지난 수십 년간 이 논리는 꽤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죠. 성장하면 다 해결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온갖 위기들이 서로 얽혀있는 지금 세상에선 이 시스템이 이제 명백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머니로직의 작동 방식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선형적 추출 경제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자연에서 그냥 막 채취하고 물건을 만들고 쓰고 버리는 거죠. 일방통행이에요. 당장은 이익이 나는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오염이나 자원 고갈 같은 비용은 전부 외면해 왔습니다. 일종의 생태적 부채를 쌓아온 건데 이제 그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기후위기, 이건 말 그대로 자연이 보내는 청구서고요. 부의 불평등은 이제 위험 수위를 넘었죠. 여기에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를 위협하고 심지어 세계 최저 출산율 같은 현상도 어쩌면 이 망가진 시스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파업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위기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켜서 전체 시스템을 뒤흔드는 다중위기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죠. 이 낡은 모델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럼 그 대안은 뭘까요? 여기서 바로 산림가라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 등장합니다. 산림가는 무슨 벙커에 숨어서 혼자 살아남으려는 생존주의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뺏어올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망가진 걸 다시 살려낼까를 고민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분은 뭔가를 빼앗아 오는 게 아니라 생명을 돌보고 가꾸는 데서 나온다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이 산림가는 어떻게 탄생할까요? 여기 3단계 진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단계는 생존 주권을 갖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면서 돈 없으면 끝장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요리하고 고치고 식물을 키우는 이런 일상적인 행동들을 통해 나만의 재능을 발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재능을 더 큰 세상과 연결해서 나만의 장르를 만드는 장르 마스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변화 말처럼 쉽지 않겠죠? 어떻게 이런 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뭘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SARA라고 불리는 강력한 내면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세라, 이게 뭐의 약자냐면요. 스토리, 공감, 엠퍼티, 회복 탄력성, resilience, 그리고 성취, achievement. 이 네 가지가 바로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부를 만들어주는 핵심 능력입니다. 먼저 첫 번째, S는 스토리입니다. 이건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힘이에요. 모두가 망했다고 절망할 때 아니, 이건 새로운 시작의 기회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내 삶의 서사를 희생자에서 개척자로 다시 쓰는 힘이죠. 다음 E는 공감입니다. 요즘처럼 다들 각자 도생하는 시대에 공감 능력은 우리를 다시 연결해주는 강력한 접착제 같은 거예요. 이걸 생존 기술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느끼고 신뢰를 쌓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힘의 원천이 바로 공감이라는 거죠. 세 번째 R,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건 유리공과 고무공의 차이를 생각하면 쉬워요.
지금 우리 시스템은 아주 작은 낭비도 없이 효율만 추구하는 유리공 같아요.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와장창 깨져버리죠. 하지만 살림의 논리는 고무공과 같습니다. 충격을 받으면 움츠러들었다가 더 높이 튀어오르는 힘, 위기를 겪으면서 더 강해지는 능력,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A, 성취입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더 이상 명함에 박힌 직함이나 통장 잔고가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죠. 인공지능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공동체에 기여하고 거기서 오는 내면의 꽉 찬 기쁨. 그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뭐 당장 내일 직장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거대한 변화는 사실 아주 사소한 관점의 전환, 그리고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력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합니다. 만약 내일 당장 내 직업, 내 직함, 심지어 내 통장 잔고까지 모두 사라진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이건 당신의 자산 가치를 묻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가치를 묻는 질문이죠. 바로 그 대답 안에 앞으로의 시대를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열쇠가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내용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자산은 통장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돌보고 창조하고 연결하는 당신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